디하! 다이나믹한 무빙을 보인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다이나믹 코인 다코입니다. 오늘 다룰 코인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플입니다. 리플은 유독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코인이죠. 빗썸을 통한 원화 거래량이 전 세계 3위에 오르기도 하고 업비트에선 비트코인보다 많은 거래량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리플은 도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리플을 알기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해외 송금입니다. 여러분, 해외 송금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국내에서 이뤄지는 계좌이체를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의 영문 이름, 은행 영문명, 영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그리고 또 양쪽에서 지불되는 높은 수수료와 금액에 따른 국세청 신고 등 알아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 과정을 편하게 하겠다고 만든 것이 바로 리플인데요. 이 때문에 전통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굵직굵직한 은행들과의 협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리플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눈에 확 꽂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작년 말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인데요. 바로 여기 차트에서 볼 수 있다시피 리플 가격은 역대급 급락을 맞습니다. SEC는 리플이 암호화폐가 아닌 증권이라 봤고, 증권의 경우에는 SEC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플은 증권법을 어긴 것이다.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후 거래소들의 상태가 이어지면서 리플 가격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구름이 거칠 줄 모르던 리플에 점차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이 SEC를 상대로 연달아 승소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법원은 지난 4월 리플은 증권이라고 했으면서 반대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SEC 문건을 공개하게 했고, 최근에는 리플의 법률 자문 자료를 공개하라는 SEC의 요구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200원에서 300원대에 머물던 리플 가격이 점차 상승하더니 업비트 기준 2,495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현재는 전체 코인 시장의 하락세를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럼 다이나믹한 무빙을 보인 리플의 차트를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업비트에서 리플 차트를 열었는데요. 주간으로 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은 이렇게 아래에서 계속 놀다가 특정 이슈 때 올랐다가 내려앉는 것을 반복했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플한테 또 속냐는 의미의 리또속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4월 5일부터 2주간 유독 엄청난 기세의 상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2,495원까지 올랐는데요. 지난 2018년 찍은 최고가 4,925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시기 리플의 급등은 리플이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리플은 블로그에 리플이 어떻게 더 포괄적인 금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는가 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이 어떤 금융 기술 기업, 대학, NGO 등과 협업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평등과 기회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일 아시아 지역 최대 결제 서비스 기업 트랭글로의 지분 40%를 인수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트윗을 올려 급등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리플이 전체 암호화폐장이 나빠지면서 급락을 반복해 현재 1,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28일 리플은 1,220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하루 종일 내리막을 타는데요. 이날 SEC는 법원에 리플사가 리플 거래 및 로비 관련 기록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이 벌인 로비 활동의 예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지안카를로를 들었습니다. 이 지안카를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리플은 증권 여부를 판명하는 하우이 테스트에 전혀 걸리지 않고 화폐 또는 교환 매개로서 인정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끄러운 가운데 전직 CFTC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내놓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 이 지안카를로가 리플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SEC는 만약 리플사가 이런 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리플사가 리플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SEC의 강력한 주장에 리플은 하락세를 봤습니다. 그러던 28일 밤부터 잠시 반등하는데요. SEC의 리플 담당 듀건 블리스 부장검사가 SEC를 퇴사하면서 리플 사건에서도 손을 뗐다는 보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블리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면서 리플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던 인물입니다. 강력한 적군이 사라졌다는 건 희소식이죠. 그러다 32일 오후 리플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날 미국 법원이 리플 측의 법률 자문 자료를 요청한 SEC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리플은 1일 1295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1000원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를 듯 안 오를 듯 투자자의 애간장을 태우던 리플, 리또 속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다이나믹한 행보를 지켜봅시다. 닥코는 다음 주 다른 코인으로 찾아올게요. 안녕!